이 인물 자체 조명한다기보다는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그 엔딩 10분, 영화로 치면 그 엔딩 10분에 해당하는 그 장면이 저는 떠올라서 이 인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좀 지루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미리 좀 드리는 거고, 이분은 나사에서 일하는 과학자. 이름은 미미 아웅이라는 이름인데. 미미 아웅. 아웅. 네. 이제 미얀마 분이시고 미국에서 오랜 세월 동안 근무하셨었고 놀라운 기술을 가진 공학자인데요. 요즘에 우리가 화성을 탐사하는 로버를 보내고 거기에 화성에 헬리콥터도 보냈어요. 네. 기사 본 것 같아요. 아주 작은 헬리콥터인데요. 그 헬리콥터 이름이 인제뉴어티라는 헬리콥터인데요. 날개는 한 1.2m 정도인데 안에는 굉장히 본체는 굉장히 작고 가볍고 한 2kg 정도도 안 되는. 아니 저는 화성에 헬기를 뭐가 보냈다가 다시 이륙시켰다는 게 생각보다 업적이 상당히 미미하다. 미미한. 미미한.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한 건가요? 거기서 헬리콥터를 띄우는 게. 화성은 대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날개를 엄청나게 빨리 돌려야 겨우 조금 한 몇 미터 떠보는 정도예요. 지상에서 실험할 때는 얘를 아예 진공 챔버에서 실험을 해요. 지구에는 진공에서? 대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화성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하려면 진공 챔버에 넣어야 될 정도로 이분이 한 6, 7년 정도 열심히 그 팀을 이끌면서 최대한 가볍게, 최대한 날개는 엄청 빠르게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약간의 네, 공기 아주 약간의 한 1% 정도, 1%의 공기를 가지고 1%? 뜨겠다. 네, 라는 거죠. 굉장한 도전이었다고 했고 사람들이 그거를 인류가 비행기를 발명했던 사건과 맞먹는다라고 표현했어요. 이제 화성에 대해서 탐색할 때 화성 주위를 도는 인공위성을 보내거나 아니면 화성 표면에 착륙하거나 이 두 가지밖에 할 수 없었어요. 표면에서 이제 로버가 열심히 걸어다니면서 바퀴를 굴러가면서 힘들게 운전을 해서 되게 느리거든요, 속도가. 아주 오랜 시간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탐사를 하게 되는데 헬리콥터를 타고 갈 수 있으면 살짝 떠서 좀 날아가서 내려가면 금방 이동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1%밖에 안 되지만 대기에 무엇이 있나 이런 것들을 탐사하는 데 되게 좋은 수단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그 헬리콥터, 화성 헬리콥터에 대해서 말할 때 새로운 차원을 하나 추가한 것이다. 그 정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정도 환경이면 뭐 달도 있을 테고 가까워. 네. 근데 왜 하필 화성으로? 왜 화성까지 가야 했냐면 하루가 24시간 한 조금 넘어요. 25시간은 안 되고 24시간 조금 넘거든요. 그나마도 인간이 가서 혹시 방문하게 된다면 조금 더 우호적인 곳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굉장히 익숙한 생활 리듬으로 우주 비행사들이 거기서 활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화성엔 그래도 1%지만 대기가 있긴 있어요. 달에는 없죠. 달에는 없으니까 달에서는 헬리콥터 비행기를 띄울 수가 없거든요. 아예 불가능해요. 달에서 날아다니려면 이렇게 점프를 잘하면 돼요. 가벼우니까. 점프해서 멀리 가서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에 개발하고 있고요. 재밌긴 하겠네요. 네. 높이. 어렸을 때도 트램폴린. 그렇죠. 퐁퐁이 그거. 트램폴린 퐁퐁처럼. 재밌겠다. 하면 엄청 높이, 다른 중력이 작아서 엄청 높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충전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화성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뭐 화성 침공, 그렇죠. 우주 전쟁 이런 거 항상 화성인들이 침공하는 소설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봤었는데, 선생님께서는 화성에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시간이 중요한데요. 지금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과거에 있었을 수 있다라는 게 행성과학자들의 거의 동의하는 이론입니다. 그 근거가 혹시 하나라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근거가 이번에 최근에 간 이 로버가 이름이 퍼서비어런스라는 로버가 갔는데요. Current speed is about 30 meters per second, altitude of about 300 meters. Perseverance is continuing to descend on the parachute. Touchdown confirmed. Perseverance safely on the surface of Mars.
얘가 어디에 착륙했냐면 삼각주 지형에 착륙했어요. 삼각주지. 그래서 거기 그 삼각주 지역 주변을 지금 열심히 탐색을 하고 있어요. 삼각주라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제 강물들 모이고 네네. 이런 정도의 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물이 우주 밖으로 흩어졌을 리는 없고 그동안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우주 밖으로 흩어졌어요. 근데 그러면은 과학자분들은 대부분 모든 생명체는 물에서 왔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우주 안에 있는 생명체에 대해서 지구 생명체밖에 몰라요. 아,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본 적이 예제가 없으니까. 지구 생명체밖에 없어서 지구 생명체는 바다에서부터 발원했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고 모르죠. 화성에 사실은 물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생명체가 기원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물의 흔적만 찾고 있다든지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생명체라는 정의가 우리와 같은 이런 형태의 존재가 있을까 이거에 대한 정의지 맞아요. 생명에 대한 정의가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네요. 예를 들면은 이미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미 외계의 존재들이 와 있다. 아, 우리가 모를 뿐. 그 예를 들면 음악이 그냥 외계의 존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간에게 바이러스처럼 스며들어서 발현하면 퍼져가고 막 음악이 우리가 인간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에게 깃들어서 살고 있는 어떤 것일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태어났다 죽고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어떤 존재들이 어디선가 왔고 소리의 형태로 존재하면서 사람에게 깃드는 게 아닐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거죠. 네네. 그들이 더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인간보다 더 오래 살아남고 그렇죠. 조종을 받고 계신가요 혹시? 조종을 받아서 이런 숙주를 통해 갖고 널리 퍼뜨리고 또 새로운 노래가 나오면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하는 거고. 노래가 중요하죠. 사실 날지 못하는 새는 있어도 울지 못하는 새는 없다. 와. 찾았다 외계인? 찢었다 찢었어. 나 그 수많은 하수인들 중에 하는 지금 뭐 빌보드 간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야 지금. 선택을 받은 거죠. 그렇네요. 외계 존재의 선택을 받은 존재. 축하드립니다. 선택 못 받았어. 당첨됐군요. 어떤 외계인이 들어왔던 뭐 상관없어. 아무튼 근데 좋은 그 인물이 외계인이 왜 만났어요. 흥미로운 거예요? 근데 미미아오. 아, 네. 그 엔딩을 향해서 이제 아, 예, 가야 예, 되는데요. 아, 벌써 엔딩이에요? 아, 되게 영화가 짧네요. 너무 짧아요. 단편. 단편 영화제로 하죠. 아, 그분이 미얀마에서 미국으로 오는 과정 뭐 아, 이런 거를 다 하다 보면 그 궁금해하셨죠. 전반부가 네. 갈 것 이분이 같은데. 그 예. 뭐 태어나기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이제 유학생이었고 아, 네. 네, 유학 갔던 시절에 낳았던 아기인데 2살도 안 돼서 다시 미얀마로 돌아가요. 부모님이 예, 그냥 다시 귀국하셨어요. 청소년일 때 혼자서 다시 미국으로 유학을 예, 갑니다. 그래서 혼자서 되게 거기서 잘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해서 성공적인 케이스로 나사에 입사를 하게 돼요. 근데 사실 나사에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평범한 과학기술인들이 많이 있어요. 꼭 우리가 여성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예, 뭐 그렇죠. 우리도 아시아인이라고 편견이 말할 제시를 필요도 하잖아요. 없고, 우리가 사실 집중하는 것은 이제 수석 뭔가 대표를 맡은 부서의 장이라든지 굉장히 집중 조명을 하게 되고, 그 밑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어쩌면 그분도 그냥 평범한 어떤 직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 커리어를 착착 잘 쌓아서 부서장 정도 되는 그 특정 관측기기의 장을 맡게 됐고, 그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해낸 거예요. 이분을 제가 이제 처음 알게 된 것은 그 화성에 헬리콥터가 도착해서 헬리콥터 첫 비행 시연을 하는 것을 유튜브로 당시에 라이브 중계를 했거든요. 그렇죠. 생중계를 보고 네. 있었는데 같은 옷을 이제 맞춰 입은 팀원들이 옷을 맞춰 입고 그 관제실로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신호를 계속 기다리다가 성공했어라는 신호가 왔을 때 이렇게 다 같이 환호하는 그런. Confirmed that Ingenuity has performed its first flight. 이분이 서류를 이렇게 책상에 여러 가지 서류를 갖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딱 듣자마자 뭐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중요한 일 했습니다 이런 짧은 연설을 한 다음에 이걸 찢어요. 세리머니 하는 장면을 봤어요. 영화에서도 보면 꼭 이제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야 하면서 막 뭐 던지고 막 정확합니다. 예. 완전 마이크 드롭이네요. 근데 찍고 있는데 다시 추락합니다. 누가 다시 뽑아오겠죠. 네, 그렇죠. 이분이 그런 세리머니를 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이제 이 서류를 찢는 장면으로 화제가 되었는데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어떤 아직 이루지 못한 과학자들한테 약간 자신이 그런 세리머니하는 어떤 서류도 찍고 막 이런 장면이 있는 것을 자기가 상상해 보면 목표가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좀 소개도 해드리고 싶었고요. 이게 사실은 이런 세리머니가 과학적 성과랑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너무 공감해요. 그래요? 네네네. 과학자들도 뭔가 조금 자기 자랑, 과학자들 약간 자기 자랑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과학자가 정말 못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해야 된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걸 보시는 국민들, 전 세계에 있는 지구인들 모두가 좀 희망을 갖고 관심을 가져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당연히. 예를 들면 우리가 누리호 로켓 발사 성공했을 때 이제 실패를 몇 번 하다가 마침내 성공했을 때 성공하는 장면을 또 그때도 이제 생중계를 했잖아요. 다누리호. 네. 그때 이제 그 연구소의 관계자분들께서 그 관제실에 앉아 있다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뭐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막 와 이런 거를 할 줄 알았는데 여기가 약간 너무 경직된 분위기였던 거예요. 이분들이 약간 너무 긴장 많이 하셨고 이거 혹시 실패할까 봐 너무 긴장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어떤 분이 종이를 이렇게 소심하게 이렇게 네 이렇게 해보셨어요. 약간 밤낮 없이 준비해온 연구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그 장면이 계속 다시 반복 재생되잖아요. 유튜브에서. 그 유튜브 생중계 댓글 중에 세금 아깝지 않네. 이게 있어요. 이 짧은 몇 마디 네. 아주 짧은 문장인데 그 세금 아깝지 않네가 아주 그냥 과기부와 연구원과 아주 여러분들에게 너무 희망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승인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다음 일을 할 때 또 그래 니네 개발해봐. 조금 실패하더라도 해봐. 이렇게 국민들이 허락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우리가 그런 세레모니도 하고 하면서 일반 사람들과 좀 더 소통을 많이 해야 그분들이 천문학자가 뭐 하는지를 알아야 그래 니네 해봐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런 점에서도 좀 필요하지 않나. 네. 저는 진짜 막 멋을 내주셨으면 좋겠는 게 전 진짜 천문학자가 멋있어서 천문학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갈릴레이가 막 따지고 막 그래서 그런 신화적인 장면들을 앞선 분들이 만들어주시면 제2의 니미 아웅님이 나오실 수가 있는 아주 사소한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만약에 이 니미아웅 네. 이분이 그럼 헬기를 띄우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면은 이분은 지금 언급도 되지 않았을 테고. 아니에요. 다음 비행에 성공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네. 나사가 얼마나 기다려줄 수 있어요? 보통 나사는 예를 들면 예산을 780억을 썼는데 많이 들으면 780억. 삐서 온것 화성 같은데. 헬리콥터 그거보다 조금 더 들었어요. 네. 굉장히 근접하셨는데 거의 900억 정도 들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나사 같은 기관은 뭘 잘못했다고 해서 그 관련된 사람을 자르는 걸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실패를 했잖아요. 가장 그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뭘 하면 그러네. 실패하는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몸소 경험한 그 문화가 사람. 참 멋있어요. 그 문화가. 그 그래서 문화가 참 좋아요. 그 사람을 거기 그대로 앉혀놓고 네가 잘못한 거 네가 해결해. 만약에 도움 필요하면 외부의 사람 다른 도움을 받더라도 네가 잘못한 거 네가 해결할 수 있게 좀 기다려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너무 부럽다. 네, 우리는 사실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우린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담당자를 자르면서 시작하잖아요. 사임하죠. 네. 책임지고 사퇴, 네, 사의 제가, 표명 뭐. 제가 사퇴하겠습니다로 이제 모든 문제를 마무리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우주 탐사나 이런 과학에서는 그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너무 손실이 커요. 이걸 계속 개발해 왔는데 이분이 갑자기 딱 끊겨서 사라져 버리면 굉장히 큰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계속 믿고 기다려주고 이분이 더 잘할 수 있게 기다려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라고 작년에 이제 굉장히 크고 좋은 우주망원경 하나 우리가 새로 띄웠는데 이 우주망원경이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서 개발이 완성됐어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에 비해서 한 20몇 년 걸려서 지연되고 또 지연되고 해서 개발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게 되겠죠. 눈덩이처럼 인건비가 불어나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설득하는데 성공했고 설득했을 때 설득 당해 주시고 20몇 년을 계속 기다려서 마침내 그 인류에게 우주에 우리가 처음 보는 사진들을 얻을 수 있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허블 우주망원경을 사람들이 처음에 허블 우주망원경이 처음 올라갔을 때는 막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해서 관측을 쫙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허블 우주망원경의 수명이 아주 상태가 너무 좋아서 임무를 연장시키고 하다가 나중에는 아주 엉뚱한 제안을 누가 한 명이 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을 한번 보자. 방향을 틀자. 네, 보통 이제 보이는 것을 더 잘 보려고 근데 다 미쳤다고 하는데 그랬다면서요. 막 네, 그 기회를 아무것도 날리냐. 없는 데를 보자. 근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지켜봐야지 희미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싼 우주망원경의 시간을 내가 한 열흘을 쓸게.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며칠 동안 아무것도 없는 곳을 열심히 봤는데 그 안에 수천 개의 은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공간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젝트가 점점 더 깊은 우주를 계속 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들여다보면 안에 은하가 또 수천 개 있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서 봤는데 들여다보면 또 거기 은하가 수천 개가 있고 그 은하 하나에는 또 수천 개의 별들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깊은 우주를 지평을 완전히 넓혀주는 거고 두세 시간 쓰는 것도 그렇죠. 경쟁해서 쓰는 건데 열흘을 보이드를 찍겠다 그랬으면 저 사람 뭐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진짜로. 당연히 그런 반발이 있었겠죠. 네. 근데 누군가는 아마 그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번 해봐라. 있었을 것 같아요. 믿고 해봐. 사실 우리가 그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 관대할 맞아요. 필요가 있는데 맞아요. 실수나 실패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일의 성격상 아까 같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을 보거나 한 번도 띄워본 적이 없는 기계를 띄우는 이런 상황에서 처음 해보는 거니까 수많은 실수와 실패가 있게 마련이라서 저희끼리 농담으로 365일 가운데 364일을 실패하고 이제 하루를 성공하는 게 과학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실수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아니라 좋은 실수를 하는지 나쁜 실수를 하는지가 더 중요한데 그걸 가르는 것이. 그러니까 좋은 실수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실수를 숨기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숨기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자기 자신도 속이지 말아야 돼요. 자기 합리화? 자기 자신도 속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과학기술계 그런 자기 사건들이 자신을 있었죠. 속이면 안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실수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들이 이거 제가 잘못했나? 이럴 때 그 실수를 끝까지 완벽하게 완수해야 돼요. 제대로 실수해야 돼요. 실수인 줄 알면서도 실수가 끝까지 진행될 때 이거 뭐야 하고서 아니면 숨기거나 그만두는 네.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안 됐을 때에도 정신을 차리고 그 전 과정을 기록을 해야지만 이 실수가 반복되지 않거나 또는 이 실수가 아닐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섣불리 판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실수를 제대로 저지를 것.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보통 이야기하는 실수를 잘하는 좋은 실수를 하는 방법이에요.